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1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오랜만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중간선거 하원 결과는 어느 정도 윤곽이 모두 드러났고 지금 상원은 초박빙인 상태에서 예상했던 레드웨이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장 지금 미국의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에 조금 조정이 나와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400선 지켜줬고요. 코스닥도 700선 모두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시장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 만큼 오늘은 2대 디렉터인 민경철 디렉터님 모시고 차근차근 캐스팅 진행해본 후에 와이드카드 종목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2대 디렉터님, 민디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어떤 종목들 캐스팅해 주시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방송 2배로, 3배로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바로 상꾸멘토의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상꾸멘토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계신 상꿈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시면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민경철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상한가 꿈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금요일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좀 목요일에 조정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물론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용을 분명히 했겠지만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견고하게 지수를 잘 방어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5조 정도를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1,1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코스닥에서는 900억 정도밖에 순매도 공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약 1%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지만 사실 새벽 시간에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증시 지수를 보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5%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했던 좀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던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생각보다는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진 것에 비하면은 그리고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폭락한 것에 비하면 우리 증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금 강달러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싼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잘 준수하게 내고 있는데 과대납폭까지 빠졌고 실적이 우량한 코스피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강달러 구간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잘 견디고 있는 이유가 싸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자, 새벽 시간 사실 이제 뭐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뱅크런 이슈가 발생되고 뭐 이제 파산설이 또 나오게 됨에 따라서 자, 암호화폐가 무너지고 암호화폐와 연결된 게임, P2E,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의 테마군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게임 3사로도 정말 엄청난 수익을 최근에 단기적으로 노려봤었는데 자, 혹시나 내 포트에 게임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게임주 물려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에 약세 구간으로 접어든 게임주들 어디서 바닥을 다질지, 어디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를 누려볼지 노랑톡 입장하셔서 우리 게임 관련주들 지금 바닥까지 조정받았을 때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 관심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은 테마 하지 말자. 안 좋은 테마, 바닥을 찍은 테마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안 좋아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조정받은 게임 관련주, NFT 관련주, P2E 관련주 이런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는 저점 어디서 다지는지를 잘 점검해서 저점 매수에 하거나 아니면 초입에 우리 잘 공략하는 형태로 우리 게임 관련주들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 지수 모두 1% 안쪽의 낙폭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수 모두 잘 방어를 해줬다고 보여진다라는 평가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그럼에도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NFT, 블록체인, 게임 관련주 쥐고 계셨던 분들은 걱정이 상당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좀 큰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략 잘 세워서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성적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화면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광림. 현재까지 상승률 9.9%, 10% 육박하는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방송을 매일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도 살펴보죠. 11월 1일 공개해 주셨던 한국 BNC 24.9%의 상승률 기록을 하면서 지금이 10일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준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일 공개해 주셨던 휴 MNC 보시죠. 10.2%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놀라운데 11월 3일 공개해 주셨던 다올 인베스트먼트 61.2%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큰 상승 보여주면서 60%가 넘는 상승률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4일 공개해 주셨던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시죠. 현재까지 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상승률 만들어내주고 계신 민경철 디렉터님이십니다. 특히 다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한국 BNC의 상승률이 특히나 놀라운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이 두 후보생들, 와일드카드들 다시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난주 목요일 방송을 꼭 보셨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목들 중에서 목요일에 종목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목요일께도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도 방송 끝에 제가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 우리 다올 인베스트먼트 종목의 후발 목요일 와일드카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송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인지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저점일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말자. 우리는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시청자분들은 우리 트와이스 노래 Yes or Yes처럼 자,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제가 계속
강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선택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 공모가 대비 5,800원짜리 공모가였던 우리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주가가 1,900원까지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 3분의 1 토막이 난 저점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터진 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지난주 목요일 11월 3일 목요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이 종목이 드디어 바닥에서 세력들 매집이 들어왔다. 세력들 수급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와일드카드 종목으로서 자, 종목은 고가 대비해서 60% 이상 무너진 좌절한 구간이지만 앞으로 포텐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슈퍼패스를 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금요일 기준 27%,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기준 장중 24%,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조금 마이너스 1% 쉬어가다가 자, 어제 장중 15%, 오늘 마이너스 6% 정도의 하락이 좀 나타나서 자, 고가 기준 네, 상승률 60%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다올 인베스트먼트 실적 좋다, 과매도다, 이거 두 가지를 매수 근거로 해서 공모가보다 60% 할인된 가격에서는 지금이 박앤셀 구간인데 자,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바닥에서 초입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60%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저점에서 해야 되는가? 왜 저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를 우리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는 연습생이 증명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캐스팅 기준도 제가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포텐이 있는 종목들을 할 겁니다. 자, 이미 잘 나가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연예인 분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의 몸값이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실력은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앞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 과대낙폭인 종목군들을 바닥에 잡아서 1, 2주 정도 반등을 노려봤을 때 제2의 다올 인베스트먼트처럼 수십 %의 기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저평가된 연습생들을 오늘 슈퍼패스 혹은 우리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제가 좌절의 구간에서 대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좀 코멘트를 캐스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지난주 목요일에서 딱 일주일 지났는데 60%가 상승했고 지난주 목요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빨리 넘어가서 다올 인베스트먼트 종목을 우리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열차는 지나갔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2,000원 초반대까지 조정받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중바닥 다질 때 더 좋은 매수 타점 줄 수 있으니까 자, 관심주 추가해서 수급 들어왔던 그 시작점까지 눌러주면 저가 매수 기회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지금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계속해서 공부하셔서 저점이거나 초입에 진입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노랑톡에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한국 BNC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이 이제 거의 고가가 6만 원이었는데 놀랍게도 3,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67,000원에서 4,000원, 3,800원까지 15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거의 마이너스 95%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 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67,000원까지 갔었던 한국 BNC가 최근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저는 하한가 따라잡기를 권고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자, 가지고 있는 품목들, 생산하는 품목들 중에서 2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 중단 명령을 식약처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장 폐지급으로 하한가 가까이 주가가 무너졌고요. 자, 그 하한가 부근에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 과대낙폭은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종목이 자, 오늘도 장중 고가 자, 5,300원까지의 좀 추가 시세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한국 BNC가 안 좋고 좌절하고 거래 정지가 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저는 거래 재개가 된다. 99.99% 확률로 우리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를 하게 되고 메디톡스의 사례처럼 바닥에서의 단기 상승을 좀 예상하면서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결국에는 뭐 지난주 금요일 장중 23%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장중 13%, 오늘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2에서 6% 정도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2주 이내에 좀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BNC 잘한 거는 딱히 없는데 저희는 망하지 않을 회사가 망할 것처럼 과하게 빠졌을 때, 좌절했을 때 싸게 잡아놓고 시간 기다리니까 좋아지는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급등주 추격 매수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사면 주가가 분봉이 꺾이면서 크게 물리더라.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분봉상 매수세가 들어올 때 과대 낙폭의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초입에서 저점 매수 기회 과대 낙폭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자, 이번 힘든 하락장 더 빠질 거 없는 구간에서 빠져봤자 조금 위로는 시세가 나오면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관심 종목 그리고 공략주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한국 BNC 다올 인베스트먼트만 봐서는 차트가 저점인 건 알겠는데 어떤 느낌이 저점인지 초입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종목들 공부하시고 많이들 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올 인베스트먼트 2번의 상한가 안착하는 효과를 내주는 만큼 그만큼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조금은 위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와일드카드를 방송 직전에 변경하는 결단까지 해주시면서 공개를 해주셨던 한국 BNC 역시 지금 준 상한가에 비롯할 수 있는 그런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 그대로 대시세 초입이다, 대시세 초입이다 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와일드카드 공개를 통해서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잡아서 공개를 해주고 계신 민경철 디렉터님이시니까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캐스팅 기준은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이런 종목들 와일드카드 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3위권부터 캐스팅 후보생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에이스테크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CJ, CGB, 외국인 기획사의 오리온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에이스테크 살펴보고 계십니다. 4.44% 하락이 나와서 4,950원에 종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무선통신 5G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CJ, CGB 보시죠. 3.64% 상승 나와서 15,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영화 상영, 영화관 운영이 주요 포지션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오리온 보시죠. 4.99% 상승해서 10만 3천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제과, 음료, 간편, 대용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심금을 울리던가요? 네, 일단 우리 생활에 밀접한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제 심금을 울린 좀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에이스테크 후보생을 좀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지금 인도 관련해서 무슨 계약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일단 5G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반도체 하드웨어와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신망입니다. 뭐 자율주행을 하든 로봇 배달을 하든 드론 배달을 하든 인터넷이 돼야 결국에는 무인으로 로봇 배달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망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통신사들이 5G망 투자한다고 해놓고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자,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5G망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주요국들의 5G망 구축을 위한 대다수 투자가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자, 코로나 터지고 전부 다 백신 만들겠다, 치료제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의 국가의 그런
그런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 5G 관련주들, 통신사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3년 정도 5G 망 구축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이제는 이 인프라망, 5G망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자,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네옴시티나 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 그쪽에서도 전부 다 뭐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수도관부터 인터넷망 이런 이제 5G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우리 5G 관련주 에이스테크를 좀 준비해 봤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캐스팅한 이유 1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2020년도 기준으로 자, 5,000원짜리가 3만 5,000원까지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5G만 관련주로 5G 관련주, 통신 장비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코로나 터지고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이제 우리 2020년도 적자, 2021년도 적자, 올해는 적자 폭이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실적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5G 테마로만 주가가 7배 정도 올라갔었던 우리 에이스테크 연습생이 지금은 과거의 영광,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던 35,000원에서의 5G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인지도가 제로로 수렴한 리셋된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무명의 시절로 돌아갔다라는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또다시 자, 이런 뭐 인도나 뭐 네옴시티 쪽이나 5G망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 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닥, 저점, 과대낙폭의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이번에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가가 4,700원인데 4,600원, 4,7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지금의 구간 한 30개월 만의 저점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자, 밑으로 손절은 몇백 원 조금, 하지만 위로의 시세는 수백 원에서 수천 원까지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에이스테크 후보생 인지도가 제로가 됐다. 그래서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권에서는 에이스테크가 캐스팅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폭발했던 바가 있는 그런 후보생입니다. 한때 인기를 아주 많이 누렸지만 지금은 그때의 영광을 모두 뒤로하고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좋아하시는 10만 불짜리 매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바닥권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2위에 해당하는 11억 7천만 명의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제조 엔지니어링 솔루션 공급 업체인 VVND 테크놀로지스와 지난 5일에 5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제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에이스테크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했지만 또 한 번 새로운 영광을 써줄 수 있는 그 초입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CJ CGV와 오리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CGV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우리에겐 굉장히 생활 밀착형인 또 후보생들이잖아요. CGV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첫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실적이 흑자 전환이 못 될 것 같아서 저는 코로나의 직격탄이고 연간 기준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하기까지는 내년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CGV는 아직까지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런가 하면 오리온 보면 지금 카스타드라는 제품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름만 들으면은 다 알 법한 그런 과자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닥터유부터 초코파이 그리고 오징어 땅콩, 뭐 OS, 뭐 에이스, 뭐 이런 너무 많은 뭐 과자들을 만드는 업체라서 사실 뭐 저희가 과자를 먹을 뭐 시기는 지났지만 어르신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과자를 먹을 시기는 지났지만 정말 뭐 히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리온 종목은 성장주로서 우리 오리온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캐스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회사의 이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 큰 시세가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8만 원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고가에서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 고가를 11만 원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여기에 형성된 저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봤자 위로 조금밖에 못 올라갔는데 비해서 혹시나 조정받으면 밑으로는 큰 하락폭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고 올라가더라도 그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는 오리온 종목을 오늘 후보생에서는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 말씀 중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과자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자 많이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리온에서 생산하고 있는 카스타드가 역대 최단 기간 내 글로벌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좋은 소식에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보시기에는 회사 자체는 우량하지만 시가총액이 커서 쉽게 크게 움직이기에는 엉덩이가 조금 무거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물대도 조금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측면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에이스테크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KCTC, 기관 기획사의 영풍정밀, 외국인 기획사의 하이드로 리튬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KCTC입니다. 2.4% 상승해서 4,48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주요 포지션 화물 자동차 운송, 항만 하역 이런 화물 운송 쪽인데 현재 쿠팡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영풍정밀 보시죠. 2.04% 하락 나왔습니다. 12,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주요 포지션 펌프, 밸브, 유압기기 사업군 영위하고 있는데 자,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열사의 호재로 어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하이드로 리튬 보시죠. 자, 이 후보생 9 코리아 SE 후보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포지션 현재 리튬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어떤 후보생이 또 2위권에서는 마음을 움직였나요? 네, 오늘 후보생에서는 KCTC를 저는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 후보생 지금 쿠팡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쿠팡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다. 흑자폭을 좀 늘렸다라는 이슈 때문에 쿠팡의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KCTC가 그동안 물류 관련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거꾸로 간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오늘 실적주, 근데 주가는 바닥인 KCTC를 오늘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 실적주의나 주가는 바닥인 만큼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좋아하시는 대시세 초입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이제 물류 관련주, 쿠팡 관련주,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원래 쿠팡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을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임원진들부터 전부 다 사실은 미국 회사예요. 그렇죠. 이제 미국 회사고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미국 경영진들이 이제 만든 회사라서 자연스럽게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이 될 때 쿠팡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쿠팡 상장에 따른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한번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11,5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막 요소수 관련주 이런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서 물류 사태에 마비가 오고 그에 따라서 물류 관련주인 KCTC가 좀 수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11,500원짜리 기업이 지금 3,800원, 4,000원 정도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약 65%의 가격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이중바닥 구간에서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매출액이 4,400억 정도가 됐어요. 작년에 4,800억. 자, 올해는 매출액 작년 기준으로는 자, 매출액이 6,900억까지. 매출액이 약 50% 정도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7천억인데 올해 1분기 매출액 2,100억, 올해 2분기 매출액 2,400억, 두 매출액을 더하면은 매출액이 1월부터 6월까지 4,5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제표상 4,500억의 매출액 곱하기 하반기를 곱하기 2를 했을 때 자, 매출액이 5천억에서 7천억으로 증가하고 올해 결산 매출액은 9천억으로 증가하는 실적이 물류, 쿠팡에 대한 그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줌으로써 회사 매출액이 발생되고 그런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즉 기업 가치는 좋아지는데 주가는 우리 과거에 11,500원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자, 이중바닥 즉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눌림목 구간 4,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매수 타이밍 저점에 잘 노려보시다가 단기 수익 챙겨 나가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힘을 모아가다가 자, 이번 주 자, 월요일이죠. 자, 11월 7일에 장중에 약 20% 정도의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 이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이 4,050원으로 확인이 되니까 4,050원까지 눌렀다가 반등하는 눌림목의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호시탐탐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노려보기 좋은 연습생, 후보생으로 우리 KCTC 연습생을 캐스팅해서 한번 데뷔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 실적주로서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바닥인 상태에 아주 매력적인 후보생이다라는 판단 하에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로켓 배송 8년 만에 쿠팡이 첫 흑자를 냈다라고 합니다. 쿠팡을 살까라고 해보니까 쿠팡은 한국의 멜론 차트가 아니라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KCTC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풍정밀과 하이드로 리튬은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자, 영풍정밀은 사실 배터리 핵심 소재 회수율 높인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라는 계열사 영풍의 소식에 어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호재들 때문에 이미 주가가 고가에 위치해 있어서 고가는 저는 다루지 않겠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폭등할 때, 좋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안 좋고 좌절해서 무너지고 좌절할 때 저점에 사야 우리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가인 영풍 정밀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 연습생 후보생들도 자,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자, 안 좋은 시기에 싸게 사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전고가 돌파 시도가 있고 이 한계점에서 자,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뭐 아니면 도를 결정하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7,000원대, 8,000원대까지 빠져있는 바닥이라면 저는 캐스팅을 고려했겠지만 뭐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우리 캐스팅을 고려했겠지만 지금은 이미 저가 8,000원 대비해서 50%, 60% 시세가 이미 분출된 일봉상 추세 상단 매도하기 좋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물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가 다시 13,000원, 12,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 빠지는 기간이 1년 정도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우리 영풍정밀 매도 관점으로 네,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풍정밀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디렉터님께서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실까 좀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회사는 좋지만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풍정밀 후보생의 면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세가 분출되어 버린 인기 후보생이기 때문에 민경철 디렉터님이 좋아하는 그 가격대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캐스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상코멘터의 민경철 디렉터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풍정밀 후보생 조금 뒤로 밀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이드로 리튬 9 코리아 S이죠.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리튬 관련주로서 시세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후보생 리튬 관련주로 봐도 되는가, 실제로 생산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충분히 제기할 만한 좀 의혹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대주주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회사가 대주주로 들어오면서 마치 비상장 회사가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온과 동시에 갑자기 코리아 SE 하면은 뭐 건설이나 뭐 토목 이런 쪽으로의 뭐 4대강 관련주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돌았던 종목인데 갑자기 리튬, 전기차 이쪽으로 테마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니까 기존에 사업하던 영역과 완전 생뚱맞은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제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하이드로 리튬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좀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서 실적에 기반해서 시세가 나온 게 아닙니다. 즉, 적자 기업인데, 자, 이 종목은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의 저가가 자, 640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고가가 19,000원이에요. 30배가 올랐습니다. 자, 건설 관련주, 테마주, 뭐 재건, 건설 뭐 이런 정책주로 해서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이런 식으로 우리 테마주 형태로 주가 부양을 하다가 자, 이제 막 리튬 관련주로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거 좋아, 빨리 사. 이거 지금 뭐 우회 상장 이슈 있고 이거 지금 리튬 이슈 붙으면은 자, 이거 건설주의 멀티플을 받을 게 아니야. 주가가 30배 올랐지만 300배도 갈 수 있어. 이런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급등의 차트긴 한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30배가 올라간 만큼 이 종목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그 낙폭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실적과 무관하게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모멘텀, 테마주에 대한 모멘텀, 리튬에 대한 이슈만을 붙여서 주가를 30배 끌어올린 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청자분들이 추격 매수하면은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일단은 최대 주주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지금 등재가 되어 있어요. 자,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이드로 리튬 올해 11월 7일에 유상증자 찍었습니다. 근데 그 단가가 얼마냐면은 2,270원에 300만 주 물량을 찍었어요. 지금 가격이 18,000원인데 2,000원짜리 물량 300만 주가 있다는 거는 자, 유통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가 2,200만 주인데 그중에 15%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물량의 평단가가 2,270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자, 누군가는 이 종목을 2,270원에 300만 주를 샀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2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이 보호해수 물량 풀리고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투여되는 시점에는 주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는 급등 이후에 시세를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유사 사례로 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A프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상장사가 비상장사 A프로젠과 나라 KIC가 합병할 때 주가가 합병한다 해서 2,000원짜리가 19,000원까지 10배의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막상 딱 합병하고 나서 모멘텀과 뭐 이슈들이 다 사그라지니까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19,000원짜리가 이번에 1,700원까지 자, 마이너스 90%가 폭락하는 사태가 1년, 2년 동안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래 시점에 1년 뒤, 2년 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드로 리튬 종목은 이미 30배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되돌아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 폭발할 때 샀던 사람들 지금 다 지옥의 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 신풍제약 2,000%, 3,000% 갈 때 고점에 잡으신 분들 지금 다
대폭락의 지옥의 맛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오히려 무너졌을 때 저점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기 바란다라는 좀 첨언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상한가도 터치하는 모습들 보여줬던 후보생이기 때문에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추격 매수 절대 금지라는 이야기를 또 힘주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KCTC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1위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인기획사의 세종공업, 기관기획사의 원택, 외국인 기획사의 인디에프입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세종공업입니다. 10.2% 상승해서 5,6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지금 주요 포지션 자동차 부품 제조인데 수소 관련주로서 편입이 돼서 오늘 상승 크게 나와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원택입니다. 주요 포지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고요. 3.05% 상승해서 3,0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인디에프 보시죠. 주요 포지션 조이너스라던가 꼼파니아 같은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캐주얼 웨어 제조하고 있고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2,04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어떤 후보생이 오늘 가장 눈에 띄던가요? 네, 오늘 제가 1위권 후보생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바로 우리 세종공업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종목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갑자기 돌연 수소차 테마로 엮이면서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실적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해 나가고 있었는데 주가는 그동안 바닥을 찍었고 그 바닥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온 그 모멘텀이 수소차 관련주였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작점, 세력들이 매집을 한 그 가격 라인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눌림 구간, 꺼진 상승도 다시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세종공업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13,000원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 전장 부품주들 전방위적으로 1년 동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중바닥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는 장대 양봉을 오늘 장중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직전에 한계점이었던 10월달 장중 단기 고가를 시초 갭으로 뚫어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4,900원과 5,000원 구간 메모해 두셨다가요. 4,900, 5,000원 구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후보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설명드렸지만 13,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편의점 갔을 때 맥주를 한 캔 사면은 맥주를 3캔 주는 2+1 정정하겠습니다. 2+1이 아니라 하나를 사면은 2개를 주는 1+2 행사가 자, 여기 4,000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 행사가 마무리한다라는 신호탄, 매진됐다라는 그 신호탄이 오늘 터졌다. 그래서 지금 1+2 행사를 이 4,000원에서 노려보는 기회가 매진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고 4,000원을 깨지 않고 정정하겠습니다. 4,900원과 5,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1+2 행사가 끝나고 이제 막 정상가로 회귀하는 구간에서의 이제 후보생을 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종공업 후보생 1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매출이 잘 오르고 있고 또 수급까지 붙어준 세종공업 단기 수익 노려볼 수 있는 후보생으로서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캐스팅에서 제외된 원택과 인디에프도 있는데요. 자, 이 후보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또 와이드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줄 요약으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디에프 고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매도인지 인디에프 보유 중인데 너무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노란톡 입장하셔서 인디에프 지금 왜 매수하면 안 되는가, 왜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추가 가이드라인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캐스팅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자,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원택도 차트를 보면은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방송에서는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을 좀 선정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원택 아쉽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택은 고가권 부담이 있고요. 또 인디F 같은 경우는 네옴 테마 현재 엮여 있지만 적재 고평가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와일드카드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EV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떤 내용 있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지금 등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EV 첨단 소재가 하한가라는 좌절에 빠졌어요. 근데 이 좌절에 빠졌을 때가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아까 우리 종목에서도 캐스팅을 하지 않았던 종목이 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코리아 SE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SE의 최대 주주로 리튬 플러스가 등재되면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리튬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금 EV 첨단 소재를 보면은 EV 첨단 소재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공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7일에 나온 공시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환 사채권을 취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채권 발행회사는 리튬 플러스예요. 그래서 리튬 플러스 회사의 전환 사채 50억을 취득함으로써 지분 약 7.72%를 EV 첨단 소재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모멘텀이 6월 7일에 공시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사명을 바꾼 코리아 SE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리튬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테마로 30배가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모멘텀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다인데요. 자, 지금 우리 EV 첨단 소재는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7.72%를 투자해서 앞으로 리튬과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공시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멘텀에 대해서는 7월 28일자 공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탄산 리튬 50톤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시가 떴어요. 근데 이 공시의 금액은 49억 원 정도로 계약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공교롭게도 리튬 플러스예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가 리튬 플러스 지분을 취득했고 그 취득한 회사에게다가 우리 리튬을 공급하는 공급 계약도 체결해서 올해 10월 30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V 첨단 소재는 2차전지 그런 소재 그리고 리튬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리튬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됐던 7월달 이후에 주가가 단기 고가 2,6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 저가를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오늘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 이유가 이제 감자 공시가 떴고요. 유상증자 공시가 떴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제 감자랑 유상증자 공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우리 노란톡 입장하셔서 감자, 유증 공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EV 첨단 소재 좀 매매 전략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유상증자, 감자 기준일까지 한 달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우리 EV 첨단 소재 공시에 대한 부분들 부족함 없이 이쪽에 노란톡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2,600원에서 주가 마이너스 60%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장 오전장 한 번 더 밑으로 출렁일 수 있는데요. 그 출렁이는 절망의 구간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앞으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의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슈퍼패스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EV 첨단 소재였는데요. 실제 리튬 양산 공급 이력이 있는 진정한 리튬 관련주로서 2차 전지 소재 면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고 현재 감자와 유증 공시로 낙폭이 과대한 지금이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와이드카드까지 공개 모두 맞춰봤는데요. 민경채 디렉터님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캐스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